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에 대해서 곧 또는 스탑을 통해 솔루션과 해결책을 드리는 프로그램 고스탁 진행의 박재현입니다. 먼저 저희 고스탁에서는요, 오늘 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다뤄보며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업종과 섹터 그리고 글로벌 투자까지 다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는 종목들을 접수를 받아서 실시간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팍스 통신망을 마련해 뒀는데요. 유튜브 이 QR코드를 인식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서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오늘 전문가님이 방송 끝나고 오늘의 족보 종목명과 매수, 매도 타점과 또 시장 분석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김보낸 칼리로 활동하고 계시는 칼리 전문가입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은요, 현직 프랍딜러 팀장을 맡고 있고 또 꾸준하고 원칙을 지키는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진행하는 분입니다. 미대선 이후에 지금 미국장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칼리 전문가님, 우리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해외 주식, ETF, ETN의 전문가님이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와 고스탁 시작할게요. 네, 2부 시작과 함께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칼리 전문가고요. 이번 한 주 그리고 지난주서부터 정말 이슈들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불안한 감정도 있고요. 굉장히 좀 복잡하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자, 먼저 이번 주 한 주간의 리뷰 한번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맵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자체를 크게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지금 앞에서 먼저 놓여져 있는 빅테크들의 상승이 굉장히 좀 눈에 띄죠. 자, 먼저 일단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는 무려 이번 주만 해서 12%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자, 아마존 역시도 12% 이상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일단 가장 이슈가 컸었던 우리 대선이었죠. 미국 대선 결과, 결국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다시 4년 만에 집권을 다져가면서 일론 머스크가 거의 뭐 올인성으로 트럼프를 옆에서 보좌를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결과로 테슬라 주가가 무려 거의
9% 가까운 상승 흐름 자체를 지금 보여줬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단 뭐 매그니피션트 7 종목들은 전체 다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속해 있는 나머지 섹터들 역시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 자체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우리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섹터로 보신다라고 하면 유틸리티 섹터 정도 지금 바라보실 수 있고요. 헬스케어 쪽에서의 지금 일단 좀 안 좋은 흐름, 그리고 이제 좀 반반 흐름 자체를 가져가는데, 여기에 따른 내용 자체는 뭐 실적에 대한 결과 이쪽으로 일단 좀 해석을 해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눈에 띄는 상승 자체는 파이낸셜 섹터가 지금 눈에 띄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빅테크들 전반적인 상승은 그동안의 대선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소, 이런 부분들로 상승 흐름 자체를 가져가고 있고, 일단은 파이낸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워낙 바이든 대통령이 금융주 쪽, 이 섹터 쪽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이제 좀 제재나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었던 정책들을 많이 했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에 대한 그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가 일단은 급등을 보여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뭐 에너지 관련주들도 상승은 보여주고는 있지만 큰 상승은 아니고요. 앞에서 낙폭에 따른 기저효과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일단 파이낸셜 섹터가 한 주간의 상승률 1위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컨슈머 쪽이나 테크놀로지, 인더스트리얼,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알만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할 것 없이 이쪽에 속해 있는 지금 섹터들 내용들 자체가 지금 상승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뭐 헬스케어 쪽, 아까도 좀 설명드렸지만 좀 갈리는 결과값을 보여주긴 했어도 결국에는 섹터 전반적으로 1%대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일단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 자체가 결국에는 대선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대선 결과에 따라서도 지금 증시가 급등하는 결과값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2주간의 지금 어떻게 보면 빅이슈가 있었던 슈퍼위크를 가져갔었던 만큼 이미 결과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트럼프 당선인을 지금 예측을 하면서 거기에서 가장 호재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섹터, 종목들을 투자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지금 타이밍에서는 한 번 더 관점 자체를 리셋해서 다시 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부터 따라가면 되겠다, 이미 막 15%, 20%, 30% 오른 종목들을 이제 와서 따라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심리상 무너져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점까지 올라와 준 시점에서 단기 눌림이나 내용 자체가 10%, 20%대까지도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에 대한 내용 자체에선 절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현재 지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미 지금 신고점을 갱신한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나스닥 기준으로 일단 좀 살펴보면 현재 21,200대까지 지금 일단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추가적인 상승 자체 바라본다라고 하면 최대 상승폭 기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22,300대까지도 그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도 약 1,000포인트가량 상승, 그럼 지수 기준으로는 한 4%에서 5%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내가 오랫동안 좀 빅테크를 보유하고 있다, 지금 테슬라를 최근에 공격적인 투자로 가져가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수 기준 4%에서 5% 오르는 현재 구간, 테슬라 같은 경우는 $303 정도 구간대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리스크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마냥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자리값에서 이렇게 상승은 보여줬다지만 결국에는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 내용 자체도 같이 담아둘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시장은 돈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돈을 벌게 해주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다시금 큰 하락이나 추세 반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대응하는 시나리오, 손절가, 익절가 맞춰서 대응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산 시장의 좀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 볼게. 벌써 이제 뭐 3대 지수나 주식 시장을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계속 상승 랠리를 계속적으로 펼친다라는 거, 이게 이제 현재 주식 시장의 자본 자체가 크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단 추가적으로 볼 만한 내용 자체가 최근에 채권 금리가 굉장히 크게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어제자 오늘자 좀 낙폭을 보여줬었는데 거의 4.5%가량 지금 미국채 10년물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도 자본의 쏠림이나 내용 자체가 일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해석을 볼 만한 내용 자체가 비트코인이에요. 이 부분도 지금 관가해서는 안 되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다시금 신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랠리를 펼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투기성 자본들이 지금 시장에 계속적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도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게 전체 시장의 총 자산, 총량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분산 투자에 대한 관점, 부동산, 채권, 달러, 금, 그리고 주식 이렇게 해서 내가 분산에 대한 관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전체 시장이 다 올라와 버린다라고 하면 지금 단기간에 쥐어짜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발생한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고점 랠리는 사람 심리상 현재 구간대에서 조금만 떨어진다라고 하면 엑시트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낙폭 자체가 원래는 이 정도 상승분에서는 1%, 2% 수준의 낙폭이 나와줘야 되는데 5%, 10% 급락 자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해서 투자 관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 정리해보면요. 간밤에 미 증시는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로 뉴욕 증시는 강세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소식에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서 또 간밤에 증시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내 시장은 오늘 전강 후 약의 시장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에 0.14% 떨어진 2,50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1.34% 오른 74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은 오늘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반도체 관련주인 SK하이닉스는 1.57% 올랐고 삼성전자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약세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약했던 2차전지 관련주들 LG에너지솔루션은 3% 상승 마감했고요. 이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보면요. 바이오 관련주와 또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 마감을 했고요. 알테오제는 오늘 15%나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대응 전략까지 잘 세워봤고요. 추가적인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의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잘 세워봤고요. 이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뽑아보는 오늘의 증시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골라서 투자 전략과 또 광종목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증시 키워드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네.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 이렇게 4가지를 제가 골라봤는데요. 오늘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키워드 있을까요? 네, 일단 눈여겨볼 만한 키워드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4가지 기준으로 일단은 다 중요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쵸. 일단은 좀 얘기는 좀 드리는데 그래도 지금 일단 에너투라든지 우리나라 국장 기준으로는 여기서 이제 좀 코스닥 시총 대장 지금 현재 그쵸. 가져가고 있는 알테오젠의 급등이 좀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해외 주식 전문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제가 야간에 이제 보는데 엄청납니다. 이게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갈린 거죠. 이제 친환경은 저리 가고 트럼프 시대가 왔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금 현재 상승과 하락 종목 그리고 그 추세나 내용 자체가 심상치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1월 FOMC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안에서 일단 좀 간단하게 코멘트를 좀 드리면 FOMC는 사실 정해져 있었던 결과고요. 일단 좀 시청하시는 분들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라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쵸. 결국에는 연준 입장에서 그리고 이번에 파월이 못 박았었던 내용들 기점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나 자르라고 한다라고 해도 나 절대 안 나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우리는 우리 갈 길 갈 거고 지금 현재 정권이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지장이 없어. 이런 얘기를 좀 가져가는 만큼 앞으로의 연준이 지금 현재 생각하는 방향성 내용 자체 사실상 파월에 조금 더 앞으로는 조금 더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가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달러와 방향 자체에 대한 키워드는 같이 좀 정해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FOMC 결과가 달러의 방향성을 결정을 한다 해서 두 개 자체 키워드는 사실상 묶여 있다라고 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오늘 15%나 강세 마감한 알테오젠의 치료제죠. 엔허투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인 바이오 관련주 알테오젠이 일본 제약사 다이 이치상교와 독점 계약을 체결을 했죠. 알테오젠이 개발한 이런 히알루니다제를 사용한 유방암 치료제인데요. 이 소식에 오늘 알테오젠이 15%나 급등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알테오젠 엔허투 치료제로 인한 오늘 추가 상승이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네. 이 상승 랠리 이어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보일까요? 2주 스톱일까요? 전에 광종목으로 가져왔었던 게 네.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정말 그쵸, 2주 그때. 전에 방송을 한번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가장 좀 괜찮다 뽑았었던 네. 종목들 여러 가지 중에 사실상 알테오젠을 꼽았어요. 왜냐면 이 랠리가 지금 좀 심상치 않은 게 뭐냐면 알테오젠이라는 기업 자체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보시면 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엔허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알테오젠의 본질을 알면 얘네가 단발적으로 엔허투 때문에 올랐다, 뭐 때문에 올랐다 개념이 아닙니다. 원천 기술 자체가 워낙 지금 괜찮죠. 네.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일단은 가져가는 주사 방식이나 이 특허 내용들 자체가 지금 신약 개발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신약들에서 콜라보를 가져가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 그러니까 본인들의 기술 자체를 이전하면서 팔고 이전에도 머크와의 이슈나 이제 내용 자체가 있었던 만큼 사실상 알테오젠은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그냥 만들어서 판다보다는 계속 기술을 파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한테. 그럼 엔허투가 터졌다? 그러면 미래에 또다시 신물질 이런 식으로 지금 치료제 우리가 또 암을 정복할 수 있는 궁극적인 치료제가 나왔는데 이게 또 알테오젠의 이 지금 현재 기술 자체를 접목시키면서 가져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주가 자체가 이미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준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2배, 3배 이상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총이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단순히 우리 내수용으로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역시도 저는 고평가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수 기준으로만 돌아가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면 지금도 고평가인데 네. 상대 자체가 전체 글로벌 제약사를 기준으로 지금 상대를 가져가거든요. 그럼 이거는 애초에 레벨 자체가 어나더 레벨로 지금 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을 바라보는 게 우리 내수만 가져가고 우리 국내에서 물건만 파는 사람들 뭐 사실상 인터넷 온라인 이커머스에서 국내 기준 타겟으로 파는 사람과 글로벌 아마존에서 파는 사람들이랑 수익 자체가 다르겠죠. 판매라는 총 매출 자체가 다르겠죠. 그 개념이랑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테오젠의 상승은 지금 현재 자리값도 저평가다. 저는 이렇게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엔허투에 대한 내용 자체 긍정적이고 이 부분 자체가 엔허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신물질 나올 때마다 이슈가 나와줄 것이고 그거는 올해 지금 일단 얼마 남지 않은 12월 그리고 내년 초까지 해서도 계속 단계별로 알테오젠을 저도 오랫동안 분석을 했거든요. 네. 굉장히 좀 오랫동안 분석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종목을 직접적으로 추천 종목으로 나간 건 아닙니다. 추천 종목으로 나간 건 아닌데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 종목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제가 이제 하면서 이제 투자를 이제 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예전부터 이제 계속 저도 자료나 내용 자체를 많이 찾아보고 관심을 갖는 종목인데 알면 알수록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고 그러한 기술 개발 자체는 우리가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 자체는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 분석이 필요가 없는 게 결국에는 그렇게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업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술 이전 이런 특허에 대한 내용 자체가 계속 이어진다? 매출은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의 얼매이고 지금 현재 재무에 대한 내용 자체를 지금 단기적인 흐름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크게 더 크게 성장하는 내용 자체를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알테오젠 지금 가격도 작다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최소 60만 원 이상대까지도 한번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네, 엔허투 고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그에 따른 광종목은 알테오젠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알테오젠 현재 저평가됐다라고 해주셨고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의견 내주셨으니까요. 정확한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의 팍스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골라볼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며 이와 관련된 수혜주들의 최근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혜주로는 우주항공 관련주와 또 원전, 건설, 방산주들이 있는데요. 어제 근데 또 파월 의장이 FOMC 회의에서 한 발언을 했죠. 이런 선거 결과는 단기적으로 우리 정책 결정에 아무 영향을 못 끼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트레이딩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트럼프 트레이딩 어떻게 보실까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트럼프 트레이딩 결과값으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스탑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상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끌어올렸었던 이슈 내용 자체를 좀 체크를 해봤을 때 리스크가 너무 커요. 사실상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눈여겨볼 만한 내용 자체는 뭐냐면요. 네. 시장의 하락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금 야기를 뜻한다. 이렇게 좀 계속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저 역시도 거기까지는 조금 인정을 해요. 뭘 인정을 하냐면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가 14% 급등을 가져갔었던 거는 옆에서 그만큼 보좌를 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썼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안 되고 해리스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일론 머스크 본 전체 자산의 30% 혹은 50%까지도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지금. 네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너 트럼프한테 완전히 지금 붙어가지고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제재를 정책적으로 끝없이 가져간다라고 하면 테슬라는 그냥 작정하고 미국 정부에서 테슬라 주기가 가져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아나운서님?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이번에 토론회 혹시 보셨나요? 일단 네, 대선 파월 의장. 네네. 파월 의장 말고 이제 토론이 아니고 이제 이번에 대통령 당선 확정되면서 이제 브리핑을 했었을 때 네네. 정말 트럼프가 옆에서 아주 그냥 너무 러블리하게 일론 머스크를 계속 브리핑을 그쵸. 하더라고요. 옆에서 정말 사랑스러운 친구고 미래의 혁신에 대한 스페이스 X에 대한 내용 자체를 막 가져가면서 옆에서 띄워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날개를 달았어요. 사실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지금 급등 그리고 해리스 관련 친환경 섹터는 급락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였었는데 자 자세히 한번 이제 일단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단은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초반에야 당연히 축포를 터뜨리니까 지수들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로 상승을 보여줬다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 불법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 막는다라고 하면 애초에 미국 내에서도 3D 업종이 존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피하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저임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업무를 지시를 할 때 대략적으로 원래는 3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이민자들한테는 사실상 이 사람들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20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그냥 노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정책을 정말 강하게 펼친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 사람들이 빠져나간 거를 자국에서 메꿔야 되는데 이 자국에 있는 사람들이 메꾼다라고 했었을 때 그 금액만큼에 대한 내용 자체를 제시를 했을 때 오케이를 안 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아나운서님. 지방에 지금 현재 농가라든지 이제 어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사실상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우리도 일을 하는데 네. 그 임금을 갖고 너 일할래라고 하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염전 가서 200만 원 받고 일할래?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상태로 본다라고 하면. 그 개념인데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임금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야기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확실하게 트럼프가 지금 일단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법 이민에 대한 내용 자체 정말 강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단은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좀 크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타 국가에서 가져가고 있는 거 니네 다 우리 때문에 돈 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할 때 우리 자국에 있는 기업들이 너네 때문에 지금 현재 밀리고 있어? 그럼 너네 관세 20%, 30%더 부과할 거야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를 하면서 고립 정책을 지금 크게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미국인 입장에서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제가 미국인이었다라고 하면 저 역시도 트럼프를 뽑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당장 일이 힘들고 내 당장 지금 현재 상황이 힘든데 외국계 들어와가지고 지금 힘들게 해가지고 계속 경쟁을 하면서 밀린다 도태된다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거를 방지해 줄 수 있는 리더가 지금 새롭게 나와준다? 당장 뽑아야죠. 내 먹고 살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투표에 대한 내용 자체가 사실상 아나운서님도 이전부터 계속 우리가 이 이슈가 계속 있었잖아요. 대선 이슈가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불과 일주일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해리스가 될 수도 있는데 거의 뭐 50대 50? 어디서는 해리스가 우세. 얘기가 계속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 겉으로 투표라든지 지금 현재 뭐 이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해리스가 우세하는 결과가 굉장히 좀 많았는데 이게 겉으로는 해리스 하는데 속마음은 트럼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마음이다라는 거는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투표에서는 그게 명확하게 보여줬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 여성 대통령에 대한 준비가 덜 됐고 현재 전 세계적인 정세나 흐름 자체에서 본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이 내용들 전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어느 정도 중재를 하고 막아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트럼프 내용 자체가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받아줄 수는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내용들 자체가 다시 돈을 풀 거라는 거죠. 일시적일 거예요. 일시적인 상승이 지금 유지가 될 수 있고 앞에서도 설명드렸었지만 단기적인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이나 내용 자체는 조금 더 받아줄 수는 있다지만서도 글쎄요. 저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깨우는 순간 그리고 채권금리에 대한 급등이 나와주는 순간은 시장은 트럼프든 뭐든 아무 상관없이 하락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제1타겟이 되는 종목들은 뭐냐면 AI와 반도체를 이끌었었던 엔비디아를 필두로 했었던 그동안의 상승 랠리를 보여줬었던 종목들 그리고 이번 최근에 반짝 올랐었던 트럼프 관련주들이 주 타겟으로 먼저 눌림자리값을 크게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들 이미 놓치셨어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이미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부터 대응 전략 짜고 가져가면서 지금의 상승을 키워가고 10% 20%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거기서 적립을 타이밍인 거지. 여기 고점에서 40% 100% 먹겠다. 이거는 정말 욕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 내용 자체는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딩 스톱이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관망하는 자세 가져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키워드 맨허투와 또 트럼프 트레이딩 총 2가지 뽑아서 그에 따른 광종목과 또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전략이나 또 광종목 매수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의 팍스 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3부 종목 상담과 또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3부는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종목들을 접수를 받아서 상담을 진행하겠고요. 또 바로 이어서 족보 종목까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리면요. 하단에 나가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인데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고민이 되는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현대무백서 현대무백스요. 이 종목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150원에 50%. 네, 어떤 고민으로 그럼 전화 주셨을까요?
앞으로 전망이 어떻는지 하고 실적하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현대그룹의 물류 자동화 업체죠. 오늘 한 예. 1% 떨어졌네요. 우리 예. 전문가님께 앞으로 전망 여쭤볼게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일단 평단가는 나쁘진 않으시네요. 일단 조금의 낙폭을 좀 가져갔었는데, 자, 최근에 일단은 큰 움직임과 거래량에 대한 내용 자체도 크게 지금 이슈화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IT 서비스 그리고 이제 물류와 자동화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AI 쪽과 지금 일단 물류 자동화 토탈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는 기업이네요. 저도 일단은 지금 좀 바라봤었을 때.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리값 타이밍으로 좀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평단가 기준으로 현재 자리값 지금 약 80원 정도 떨어지셨는데 일단은 비중을 50% 정도까지 가져가신 이유가 있을까요? 기관이 보니까 계속 매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50% 비중이다라고 하시는 거는 사실상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이 정도 비중을 가져가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확신이 있으셔서 일단은 투자를 하신 걸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일단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이제 좀 올라와져 있는 거래량이라든지 지금 일단 내용 자체는 좀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기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거래량이나 내용 자체로 일단 좀 봤을 때 외국인의 지금 일단 순매수세 내용 자체가 여기 구간대에서 크게 발생을 하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상승 움직임 파동 자체를 좀 맞춰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종목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제 기준으로 일단은 사실상 얘기를 좀 드리면 현재 시장에서 사실상 좀 도태되는 내용들 자동화 물류화 내용 자체가 사실 글로벌적인 내용이나 그리고 이제 AWS 쪽으로 이제 좀 넘어가는 이쪽 개념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쪽에서 지금 미국 쪽에서 아예 비빌 수가 없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나 내용 자체에서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최근의 움직임이나 내용 자체는 나쁘진 않고요. 얘기하셨던 평단가나 내용 자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최근 주가나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크게 제시를 못 드릴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지금 비중이 50%잖아요, 시청자님. 예.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사실상 그렇게까지 크게 비중을 잡을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루의 등락폭이나 내용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기준으로 10% 정도 더 올라와주는 3,300원대까지가 사실상 저는 좀 맥시멈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와준다라고 하면 지금 일단 비중 50%에서 최소 저는 10%나 5% 남기고 다 정리를 보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일단 저는 글로벌 시장이나 내용 자체로 좀 판단을 해봤을 때 미국 시장 자체가 크게 무너진다라고 하면 특히나 소외받는 종목들이 여기서 반사 수혜를 가져갈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종목 전체적으로 바라봤었을 때 크게 소외를 받는 내용 자체도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큰 낙폭을 지금 가져갔었던 내용 자체도 아니고 처음 상장 기준 내용 자체에서부터 이제 사실상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크게 상승 흐름 자체 보여준 거 말고는 나머지 계속적으로 거래량을 줄여주면서 횡보 파동 그리고 수렴 형태로 지금 빠져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대값은 3,300원 정도까지만 한번 좀 노려보시면서 기다려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는 그래도 일단 추세 라인대나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고로 외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무백스 고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목표가 3,3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추가적인 종목 상담 내용이나 또 실시간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의 팍스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종명명은 PSK고요. 네. 매수가가 31,100원이고요. 네. 비중은 5%입니다. 네, 그럼 PSK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너무 많이 내려왔고요. 이거를 그냥 손절해서 그냥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5%더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문가님한테.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로 어제 장중 최저를 찍고 오늘도 조금 떨어졌네요. 앞으로 전망 네.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는 개별적으로 이제 좀 지인이 추천을 했어가지고 작년 때 봤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2만 원이 되기 전에 이제 좀 추천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에 대한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사실상 메인 핵심으로 AI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내용 자체는 아니지만서도 반도체에 대한 동반 상승 그리고 사실상 엔비디아가 워낙 고점으로 계속 랠리를 지금까지 펼쳐왔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뭘까 찾아보다가 PSK까지 저도 흘러갔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 결과 평단가가 2만 원대 부근대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재미를 보면서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봤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결과는 이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섹터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워낙 강력했었을 때 반도체라는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는 상승 자세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는 오를 만큼 다 올라와져 있는 시점에서 지금 사실상 뭐 브로드컴, 퀄컴, 그리고 마이크론, 그리고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사실상 이 시장에서 대장이에요, 시청자님. 최근에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HBM 반도체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대장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 그 관련 내용 자체를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한미 반도체 나쁘지 않았었고요. 되려 반도체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도태되면서 넘어가는 게 지금 삼성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있고 지금 현재 이 낙폭이나 내용 자체가 현재 반도체긴 하더라도 시장의 메인 핵심을 따라 들어가는 반도체니 아니냐에 따라서 이미 한번 지금 시장이 테스트를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게 이미 올해 7월 기점으로 삼성전자 무너지면서 나머지 그 외적인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폭을 지금 굉장히 크게 눈에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실 지금 자리는 굉장히 또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거든요. 시청자님. 그래서 이미 앞전에 9월 20일 날 지금 일단 한번 반등 자리값이 무난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값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지금 깨고 저점 테스트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비중이 5%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비중이 5%시고 지금 추가적으로 5%에 대한 물타는 여력까지도 지금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한 번 더 테스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서는 당연히 지금 자리값 기준보다 저점을 추가적으로 더 그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더 낙폭을 기다리셔라. 근데 낙폭 기다린다라고 해서 지금 바로 물타도 되나요? 라고 하셨을 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딱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금 일단은 앞에 일시적인 반등 자리값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최소 지금 일단 좀 낙폭 자체는 17,000원 초반대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자님. 그럼 지금 가격 기준으로 2만 원대에서 17,000원 지금 중반이나 이 가격대까지 떨어진다는 거는 10% 정도의 하락을 지금 더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간다는 아니지만 여기 기준까지 버틴다라는 각오하에 지금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타이밍에 만약에 5% 물을 타시면 20% 폭락을 같이 맞을 경우에는 오히려 손절에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뀝니다.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지금 반등해주면 땡큐다 생각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얘가 딱 17,500원대 터치를 보여줬을 때 그때 딱 5% 비중만 더 올라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일주일, 2주일 수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종목 기준으로는 스톱이에요. 스톱인데 비중 자체가 만약에 30%, 50%다라고 하셨으면 저는 거의 다 일단은 줄이셔라. 만약에 이제 30%, 50% 비중이셨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냥 지금 타이밍에서 손절 보셔라라고 얘기를 드릴 텐데 비중이 5%시다 보니까 17,500원에서 딱 지금 현재 똑같은 5% 비중만큼 가져가신 다음에 지켜보신다라고 하면 여기 구간 기준으로 지금 일단 평단가 내용 자체가 3만 원대인데 3만 원까지는 다 보긴 힘들어요. 3만 원까지는 다 보긴 힘들어도 17,500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일단 좀 설명드리면 제가 지금 좀 맥시멈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값이 28,000원이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럼 전문가님. 좀 더 기다리고 17,500원까지 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땡큐 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신다라고 하면 평단가가 3만 원에서 17,000원 물타니까 확실히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24,000원대에서 26,000원 사이대로 떨어질 거예요. 그럼 여기서
28,000원대까지 목표가 세워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닌 이상은 이렇게까지 해서 조금 힘들게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 단계에서 좀 줄여놓고 그냥 다시 내가 새롭게 17,500원에서 한 번 더 이 종목을 공략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두 가지 방법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SK 홀딩이라고 의견 내려주셨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바로 다음 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고민이 되는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어소코텍입니다. 네, 매수가 비중은요? 55,0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추가 매수하고 앞으로 추가 매수해도 전망은 어떻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네, 알겠습니다. 오스코텍 네.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약간 지금 현재 뭐 비중 10% 지켜주시면서 일단은 매매 전략 세우시면서 가져가시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리지만 내가 저 역시도 50%, 60% 이렇게 잡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시장 자체가 뭐 100%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분석하고 뭘 하고 다 하더라도 사실 횟수 반복을 많이 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는 100%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두 번의 매매에서는 그 정도 비중을 실어서 가져가는데 성공할 수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100번, 200번 이상의 횟수가 넘어갔을 때는 실패하는 경우의 수도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중 자체는 항상 지켜주시고요. 자, 시청자님 10% 비중인데 일단 55,000원에서 25,000원대까지 버티신 거는 사실 좀 많이 아쉽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미 거의 뭐 사실 최고점에서 들어가셨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쵸. 일단 지금 앞에서 지금 들어가신 타이밍 자체가 20년도 코로나 때 딱 지금 20년도 이때 고점에서 들어가셨잖아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결과값으로 거의 4년 가량 지금 일단 좀 버텨주고 계시는데 중간에 추가적으로 물탄 자리값은 없으셨나요? 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한번 쏟아질 때 일단 좀 그쵸. 이게 손절이라는 거는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정말 3%, 5%, 10% 미만이 됐을 때가 이제 손절에 대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들어가셨던 가격 자체가 55,000원에 들어가셨는데 네, 손절이라고 포함시킬 수 있는 거는 5만 원을 이탈하기 전인 이 정도 구간대가 그래 내가 지금 일단은 가져갔었던 거 좀 실패를 했네 하고 정리를 볼 수 있지만 얘가 반토막이 나는 순간은 사실상 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종목은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아깝잖아요. 시간 대비, 기준 대비 그리고 손실 대비 기준으로 너무 아까워서 이 종목은 제가 지금 시청자님한테 바로 손절 보셔라 라고 하더라도 아마 손절은 안 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지금 일단 조금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 최근 낙폭이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최근 지금 일단은 낙폭이나 내용 자체가 사실상 어닝 쪽으로 좀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5,950원인데 낙폭으로 조금 더 마지막 마지노선을 지켜야 되는 자리값은 이제는 22,000원에 대한 라인대는 지켜보셔야 돼요. 시청자님. 네. 그러니까 22,000원 뭐 지금 현재 계속 물 탄다 이게 아니고 22,000원 자리값은 지켜야 돼요. 이 종목이. 이 종목이 22,000원 지킨다라는 가정하에 시청자님이 지금 물 타시면서 바라볼 때 사실상 가장 괜찮은 지금 일단은 청산 가격대는 57,000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의 상승이나 내용 자체 제가 이렇게 뜬구름 잡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팍스 4년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해외 종목서부터 얘기 드렸을 때 올라간 종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게 얘는 정말 좋은 자리값이 57,700원이에요. 57,700원 자리값인데 지금 현재 그래도 전제 조건은 22,000원을 깨지 않는다. 22,000원을 깨지 않고 지금 추세를 돌렸을 때 3만 원대까지 안착을 하면 여기서 비중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사시는 게 아니고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사시는 게 아니고 네. 추세를 돌리는 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락이잖아요. 네, 네. 상승으로 돌리는 걸 보셔야 되는데 전제 조건은 22,000원을 깨지 않는 수준에서 3만 원대까지 다시금 추세 돌리는 움직임을 확실하게 본다. 여기서 올라타시는 겁니다. 여기서 평단가를 3만 원에서 5만 5천 원 맞춰서 보신다라고 하면 4만 원대 초반으로 떨굴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비중 20%니까
본절 자리값이 4만 원대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서 10% 줄여주시고 최종 목표가 57,000원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수익에 대한 극대화가 이전에 대응 똑같이 10%를 남겨놨었던 55,000원에서 57,000원 먹는 거랑 4만 원에서 57,000원 먹는 건 완전히 다르겠죠, 시청자님. 네. 그래서 지금 물을 타신다라고 생각하셨고 워낙 애증의 종목이기 때문에 애증이죠. 어떻게 보면 애증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이 종목 기준을 본다라고 하면 스탑이 맞는 거예요. 스탑이 맞는 거지만 일단은 지금 시청자님 기준으로는 4년간 그리고 50% 낙폭을 가져간 종목을 제 말 한마디에 손절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종목 내용 자체에서 3만 원 추가 돌파하는 움직임 보고 물 타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스코텍 홀드 내려주셨고요. 손절가 22,000원이고요. 목표가가 57,00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화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상담 부족하신 분들은요. 하단의 팍스 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다루지 않았던 종목을 내일 바로 공략 가능한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족보 종목 어떤 거 들고 오셨을까요? 자, 재밌는 거는 네. 일단은 국내 종목을 하시는 다른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방송이 이제 항상 6시 생방이기 때문에 이제 장 마감이고 다음 날 기준으로 좀 가져가지만 네. 재밌는 거는 제 족보 종목은 항상 이 당일날이 본장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이 6시 45분인데 저녁 11시 30분이 본장이거든요, 미국이. 네. 그래서 그 전에 공략이 가능하고 저는 항상 여기서 나왔었던 모든 그동안의 족보 종목들을 이날 저녁 시간대 꼭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야 기준이 맞는 거죠. 네. 왜냐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월요일 날 할래, 화요일 날 할래 이건 좀 너무 비겁하잖아요. 그만큼 분석해서 가져온 종목이니까.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실패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꼭 저녁 시간대 가격 네. 전략이나 내용 자체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이제 텔레그램 방에 이제 올려드리니까 네.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난주 종목 같은 경우도 벌써 7%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델 같은 경우도 제가 일단 공격적인 대응 자체를 가져갔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투자 이후서부터 지금 상승 흐름 자체를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종목도 한번 또 가파른 상승을 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들고 왔습니다. 자,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종목입니다. 힌트는 너무 쉽죠. 자, 동절기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에 대한 수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근데 제가 가져온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단순히 가져온 종목은 아닙니다. 이제는 코로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기대값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비코비드 제품의 성장률이 눈에 띄게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트램프 수혜 관련 기대감까지도 같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초반에 상승 보여줬었던 금융주라든지 지금 이미 뭐 테슬라라든지 지금 일단 가져가는 종목들 제외하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2분기 매출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2%밖에 증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전년 대비 지금 코로나 관련 제품 제외한 매출 자체는 그래도 14%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코로나 이후서부터 해가지고 쭉 크게 이제 상승 탄력을 받았다가 코로나에 대한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이슈가 풀리면서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미 코로나 때 이슈를 받았었던 그 내용 자체를 다 생쇄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금 제로로 새로운 투자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EPS나 이제 2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감소지만 이제부터는 여기에 대한 기저 효과나 내용 자체를 크게 받아주면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 단기적인 기대값을 크게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주가 자체는 변동성이나 내용 자체로 판단을 해봤을 때 27달러 수준대까지 지금 좀 떨어져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근데 지금 일단 연저점이나 내용 자체가 25달러 수준에 걸려 있고 그렇게 따져봤을 때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제가 한 10% 전후 정도를 보통 손절가로 맥시멈으로 세팅을 해놓고 일단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나 내용 자체에 대한 세팅값 명확한 근거, 내용 자체가 제시될 수 있고요. 오히려 하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못 받을 가능성보다는 지금 현재 비코비드 제품에 대한 상승 내용 자체를 훨씬 더 기대값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자세한 가격 전략, 1차 올청산 가격, 손절가까지 정확하게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족보 종목은 바이오 관련주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당장 공략 가능한 종목 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매도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의 팍스 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